안녕하세요. DK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 중 지수 법칙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항식의 연산에 필요한 용어와 기본 법칙,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다항식의 곱셈을 배우는데요. 다항식의 곱셈은 지수 법칙,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 중 지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동일한 숫자의 덧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숫자의 곱셈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가 n번 곱해졌을 때 a의 n승 또는 n 거듭제곱이라 말하고 화면과 같이 적습니다. 여기서 a를 미시라 하고 n을 지수라 합니다. 즉, 이 지수와 관련된 법칙이 지수법칙입니다. 우선 왜 지수법칙을 알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수법칙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다항식의 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전개하다 보면 ax의 제곱과 bx의 3승을 곱하게 됩니다. 이때 x의 제곱과 x의 3승을 곱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를 일반화하면 x의 m승과 x의 n승의 곱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다항식의 곱셈을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다항식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개하다 보면 ax의 제곱의 3승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괄호를 풀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는 방법과 여러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는 항의 거듭제곱을 해결해야 합니다. 나눗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화면의 식에서 분자를 분모로 나눌 때 ax의 3승을 bx의 제곱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때 x의 3승을 x의 제곱으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를 일반화하면 x의 m승을 x의 n승으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다항식의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해결하려면 y분의 x의 거듭제곱을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지수법칙은 이렇게 5가지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미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x의 m승은 x가 n번 곱해졌다는 의미이고 x의 n승은 x가 n번 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둘을 곱한다면 x는 총 m 플러스 n번 곱해지겠죠. 따라서 x의 m승 곱하기 x의 n승은 x의 m 플러스 n승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법칙입니다. 괄호 안에 x의 m승은 x가 n번 곱해진 것입니다. 괄호 밖에 n은 x가 n번 곱해진 것이 다시 n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x는 총 몇 번 곱해졌을까요? 총 m 곱하기 n만큼 곱해져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x의 mn승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법칙입니다. xy가 n 거듭제곱되어 있다는 것은 xy가 n번 곱해져 있다는 것이고 x와 y를 따로 쓰면 x가 n번, y도 n번 곱해져 있겠죠. 따라서 x의 n승 곱하기 y의 n승의 결과가 됩니다. 이제 나눗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x의 m승을 x의 n승으로 나누는 것은 x의 n승분의 x의 m승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분모의 x가 n번 곱해져 있고 분자의 x가 n번 곱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분모와 분자에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m이 n보다 커서 분자의 x개수가 많으면 약분하고 분자에 m-n개의 x가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m이 n보다 큰 경우 이 식의 결과는 x의 m-n승입니다. 만약 m과 n이 같다면 어떨까요? 분자의 x의 개수와 분모의 x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서로 약분되고 1이 남을 것입니다. 만약 m보다 n이 더 크다면 분모의 x의 개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 서로 약분하고 분모에 남은 x의 개수가 n-m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m보다 n이 더 큰 경우 이 식의 결과는 x의 n-m승분의 1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괄호 안에 두 문자가 분수이고 괄호 밖에 거듭 제곱이 있는 경우입니다. y분의 x의 n승은 y분의 x가 n번 곱해진 것과 같습니다.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으로 바꾸면 분자 x가 n번 곱해져 있고 분모 y가 n번 곱해져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의 결과는 y의 n승분의 x의 n승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공식은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만약 1번 곱셈의 경우처럼 4번 공식이 지수들의 뺄셈으로만 표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과 n이 같은 경우와 n이 m보다 큰 경우 변화가 있어야겠죠. m과 n이 같은 경우, 즉 m-n이 0인 경우 1이므로 x의 0승을 1이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m-n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x의 m-n승이 x의 n-m승분의 1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양수인 n-m을 k라 하면 m-n은 -k일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식을 간단히 하면 x의 -k승은 x의 k승분의 1이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식이 실제로 맞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인 x의 0승이 1이라는 것입니다. 0번 곱했다는 것은 곱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수에 1을 곱하면 원래 수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을 곱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x의 0승을 1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기 위해 우선 x의 -1승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곱했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덜 곱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x의 3승에서 x를 한 번 덜 곱한 수는 x의 제곱이 되고 x의 3승이 x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x의 -1승은 x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x의 -k승은 2번 공식을 이용하여 x의 -1승의 k승이 되고 x의 -1승이 x분의 1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x분의 1의 k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공식을 이용하여 x의 -k승은 x의 k승분의 1이라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x의 m승 나누기 x의 n승은 한 번에 x의 m-n승으로 간단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식을 복잡하게 적은 것은 거듭제곱이 직관적으로는 자연수만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곱했다, 두 번 곱했다 라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0번 곱했다나 -1번 곱했다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를 자연수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0이나 음수인 경우도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공식을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으로 각 지수 m과 n을 더해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x의 3승과 x의 제곱을 곱하면 3과 2를 더해 x의 5승이 됩니다. 두 번째처럼 괄호 안과 밖에 지수가 있을 때는 괄호 안과 밖의 지수를 곱해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x의 3승의 제곱인 경우 3과 2를 곱해 x의 6승이 됩니다. 세 번째로 괄호 안에 여러 문자가 있고 괄호 밖에 지수가 있을 때는 각 문자에 괄호 밖에 거듭 제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ax의 제곱의 3승은 a의 3승 x의 6승입니다. 네 번째로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나눗셈은 각 지수 m과 n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x의 3승을 x의 5승으로 나누면 x의 -2승, 즉 x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수의 거듭제곱으로 분모 분자에 각각 지수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x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은 x의 4승분의 a의 제곱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수 법칙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바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항식의 곱셈 중 지수 법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